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자유일보의 LA 특파원 김태수 특파원의 LA 통신인데요. 이제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주 독특한 주장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통일의 초석이다.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 시간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관련 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 조정관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 말이 맞는가?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살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4개월이 넘고 있다.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서서히 러시아군의 사기가 다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금년 봄에 러시아의 대대적 춘계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춘계 공세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 크림반도 지역을 공략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러시아가 전쟁에 지게 되는 경우 중국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동북아의 형세도 대대적 변화를 보일 것이며 그 속에는 북한도 포함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통일의 초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하고 있다. 물론 그런 예상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공이었다. 전쟁 발발 초기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얼마 전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과 공개적으로 두 나라의 연합관계를 선포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편에 됐다. 그 이전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왔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만약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면 중국은 다시 태도를 받고 서방 편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중국을 바라봤던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에 동조한 북한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와 한반도 통일을 견주어 보자. 독일 통일도 독일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무모하고 우유부단하며 아마추어적으로 개혁 개방을 했다. 그 결과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소련의 붕괴는 주변 위성국가의 연이은 도산으로 이어졌다. 만약 러시아 패배로 인한 타격이 시진핑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고르바초프 소련하의 동유럽과 유사한 조짐으로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독일처럼 통일의 전개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내에서 변혁이 일어나 현 왕조 체제가 무너지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 체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패배는 중국 내부적 붕괴 요인 발생, 그리고 북한의 타격, 그리고 김씨 왕조 붕괴 등의 전개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매우 적합하고 올바른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제정치의 판을 읽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김태수 LA 특파원의 진단인데요. 일리가 있죠. 이분이 LA에서 국제정치를 보는 눈이 남다른데요. 국내 정치에 대해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오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말에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국제정치의 판을 읽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의 주장일 뿐이다. 이 말도 맞는데 저는 우물한 개구리라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물한 개구리죠. 뭘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일생을 검정고시 봐가지고 운 좋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의혹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성남시장하고 이렇게
폴포과 어울리고 어떤 정진상 등 주사파들과 이렇게 도원 결의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먹을래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물안 개구리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요. 뒤에 북한의 조종, 중국의 조종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요. 북한하고 거래했던 건 뭐 알죠. 아태업을 통해서 김성태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첩보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북한이라는 건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고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대한민국이나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물자 지원이 없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방침은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코너에 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북한으로서는 코너에 몰린다. 그 지령을 받은 이재명은 열심히 여기서 지저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가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플러스 북한과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이재명은 그들의 편을 들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재명의 국내 정치고 지금 이분이 김태수 LA 특파원이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게 독일 통일 때 예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이건 괜찮은 비교입니다. 독일 통일 때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이게 당시 소련이죠. 소련 붕괴시키는 고르바초프의 무모한 세계 전략. 그 전에부터 무모하게 미국과 경쟁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 힘을 뺐어요. 거기다가 고르바초프는 무모한 이상적인 걸로 개혁 개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여파로 독일 통일이 된 거거든요. 소련이 붕괴되는 시점에 동독도 힘을 잃고 거기에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과 통일의 의지로 일거의 베르린 장벽이 붕괴됐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여기서 좋은 비교를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패배한다면 중국도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중국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이 코너에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붕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킬레스건이 많아요. 특히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위구르족, 티베트, 홍콩, 마카오 이런 데는 소수민족 독립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확 그냥 힘으로 누르고 있어서 깨갱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패해서 공산국가의 위상이 푹 꺾어진다. 그러면 이제 소수민족의 독립의 그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우린 싫다. 홍콩, 마카오 이런데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티베트, 위구르족 등이 우리 독립하겠다. 이러면요. 구소련이 소수민족이 독립해서 여기저기 딱 떨어져 나갔죠. 그 떨어져 나간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고 그런 식으로 중국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에 타격을 줍니다. 그러면 김씨 왕조의 붕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 독일 통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산국가의 어려움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패하면 여러 가지 공산국가의 붕괴 요인 발생해서 중국 코너에 몰리고 북한이 어려워지면 훅하고 북한의 붕괴 상황이 발생해서 훅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 지원은 상당히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특히 서방 세계의 재편, 서방 세계의 윈윈. 서방 세계는 윈윈이잖아요.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일본, 나토, 독일, 등등, 호주. 이런 서방 세계가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거는 서방 세계의 승리. 그러면 서방 세계의 일원인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 그러면 공산주의의 붕괴는 공산주의의 일원인 중국과 북한의 소멸 내지는 붕괴 내지는 취약한 게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독일 통일이 된 것처럼 쉽게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이런 시나리오네요. 일리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100번 양보해서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익을 달성한 적이 많잖아요. 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전했잖아요. 그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길길이 뛰고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희생돼야 되느냐 이런 반대 많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의 국익의 이익을 가져왔거든요. 첫째, 미국과 한편에 서면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 되고 강력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 쭉 베트남전에 참전한 어떤 동지의식
이걸로.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전에 참전함으로써요. 경제적인 급부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거기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도 있었지만 그 희생의 대가가 하여튼 거기서 열심히 싸운 대가로 엄청난 경제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미국의 원조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봉급으로 받는 거 생명수당이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뒤에 반대급부 이런 걸로 해서 경제적인 기틀도 있었거든요. 일본이 부응한 게 한국전쟁, 6.25 전쟁 뒤에서 일본이 후방기지 역할하면서 돈 번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참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본 게 있습니다. 그러게 크게 두 가지 효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도 미국의 확실한 동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해서 통일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미국과 서방 세계로 인한 완전한 우린 서방 국가, 미국의 동맹,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신봉체제로 그들을 우군으로 확실한 편에서는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빼고 우물쭈물 하면은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리를 못 믿어요. 저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는데도 저러네? 그럼 대한민국은 못 믿을 나라야. 이렇게 돼 서방 국가에. 그러다면 주한미군이 점점 줄을 수도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습니다. 쟤는 못 믿는 나라야. 이재명 같은 놈이 또 안 나오란 법 없고 문재인 같은 대통령 안 나오란 법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기는 공존이 불가능한 나라. 이렇게 낙인 지킬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한다면 저기는 완전한 서방 국가.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미국의 편이야, 강력한 편. 서방 편이야. 우리는 도와줘야 돼. 우린 혈맹이야. 이런 효과는요, 돈으로 환산이 한다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런 시너지 위에 러시아가 패전한다면 러시아가 힘이 쭉 빠집니다. 중국의 힘 쭉 빠지고 북한의 힘 쭉 빠지고 통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김태수 LA 특파원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네요. 저는 여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 찬성입니다. 이재명 이건 우물안 개구리 플러스 이건 중국과 북한의 영향받는 니까 이거 당연히 얘는 안 되니까 얘네들 다 몰아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화이팅. 국민은 살아있다. LA 특파원도 살아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꿰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 정치 하는 겁니다. 윤석열 화이팅. 쉽게 잠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 깨신 맛.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4박스 플러스 하나에 118,800원. 상담 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잠 푹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